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 결국 한국 기술자들을 비행기에 태워 데려갔어요. 창피한 얘기 같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오늘 어땠고 내일 어떨지 그런 얘기는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주로 들고 있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를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매일 빨간불 파란불만 쳐다보다 보면 정작 내가 뭘 들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나면 마음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찬찬히 해드릴게요. 먼저 아까 그 얘기부터 풀어볼게요.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아주 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덩그러니 지어놨다고 반도체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본사의 반도체 기술 인력들을 그 먼 미국 공장까지 실어 나르고 있어요. 최신 공정을 아는 우리 기술자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라인을 잡아야 그 공장이 돌아가니까요. 이게 얼핏 들으면 미국까지 가서 일해주는 거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도 자기들끼리는 이 공장을 못 돌립니다. 결국 한국 사람이 가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가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필 삼성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 회사에 진짜 힘이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최고급 메모리를 만들려면 크게 4가지 기술이 다 필요해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을 설계하는 기술,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 그 칩을 대신 찍어내는 기술, 그리고 그걸 하나로 쌓아붙이는 기술이죠. 보통 회사들은 이 중에 하나나 둘만 잘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남한테 맡겨야 하고요. 그런데 삼성은 이 4가지를 전부 한 회사 안에서 다 해요. 세계에서 이걸 혼자 다 하는 회사가 삼성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천 짜는 곳, 재단하는 곳, 바느질하는 곳이 다 따로인 회사들 사이에서 삼성은 그 전부를 한 공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유일한 곳인 거죠. 그러니 미국이 아무리 돈을 써도 이걸 통째로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다 한다는 게 손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특별한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설계는 A 회사에, 생산은 B 회사에, 조립은 C 회사에 따로 맡겨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손발 맞추다 문제도 생기고 비밀도 새기 쉽죠. 그런데 삼성한테 가면 이걸 한 번에 다 해결해 줍니다. 한 지붕 아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드니까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삼성 문을 두드려요. 전기차로 제일 유명한 그 회사도 자기들 인공지능 칩을 삼성한테 맡기기로 했죠. 아무데나 맡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결국 삼성에 가져온 겁니다. 이게 바로 4가지를 다 하는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삼성이라고 늘 앞서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공지능 메모리 경쟁에서 삼성이 경쟁사한테 밀렸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뒤처졌다,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말들이 많았죠. 주주분들도 그때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올해 초 그 다음 세대 메모리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서 출하해버렸어요. 밀렸다는 소리를 듣던 회사가 다음 판에서는 오히려 제일 앞서 나가버린 거죠. 조용히 이를 악물고 준비해서 결국 판을 다시 뒤집은 겁니다. 사실 삼성이 위기를 이겨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반도체 값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보는 상황이었죠. 그때 다른 회사들은 다 살아남으려고 생산을 줄였어요. 그런데 삼성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어서 값이 더 떨어지게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버틸 힘이 있으니 약한 경쟁사들이 먼저 무너질 때까지 견디겠다는 거였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명하던 독일 회사가 문을 닫아갔고 일본 회사는 정부 돈을 받아야 겨우 버텼고 대만 회사들도 줄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삼성은 그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움츠릴 때 정면으로 밀어붙여서 이겨낸 회사, 그게 삼성이에요. 그러니 지금 힘든 구간도 이 회사한테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저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는 사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미국도 사고 중국도 삽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비를 들여놔도 거기서 좋은 반도체가 나오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건 수십 년 동안 매일 라인 앞에서 씨름하며 쌓은 사람의 감각과 손끝에서 나오거든요. 맨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이 우리 기술자를 데려간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삼성의 진짜 힘은 건물이나 장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30년 넘게 이 어려운 걸 해내며
세계 최고까지 올라온 기술자들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돈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회사의 주주라는 건 그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함께 나눠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이 지금 앞서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달 초 미국에서 세계 메모리 회사들이 다 모이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삼성이 뭘 했을까요? 지금 파는 제품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에나 나올 그 다음, 또 그 다음 세대 메모리를 미리 만들어서 선보였습니다. 남들이 지금껏 따라오느라 바쁠 때 삼성은 이미 저 앞에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칩으로 제일 유명한 그 회사조차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데 삼성은 오히려 지금 더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제 삼성을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이 메모리가 부족해지는데 그걸 이렇게 앞서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없으니까요. 이걸 알아챈 게 전문가들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큰 돈을 굴리는 곳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큰 돈은 미국의 유명한 기술 회사들에만 잔뜩 몰려 있었어요. 다들 거기가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이미 몸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큰 손들이 이제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직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진짜 실력 있는 회사를요. 그 눈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삼성이에요. 세계 몇 안 되는 기술을 가졌는데도 미국 회사들에 비하면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죠. 얼마 전엔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해외의 큰 투자기관까지 삼성을 사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알아보는 게 진짜 큰 손들이거든요. 그런 돈들이 조용히 삼성을 다시 담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의 값어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가 다가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어떤 회사인지를요. 매일의 주가는 오르내려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속상하죠. 그런데 그 하루하루 숫자에만 매달리면 정작 이 회사가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해내고 있는지는 안 보이거든요. 미국이 돈으로도 못 사는 기술을 가졌고 네 가지를 혼자 다 해서 최고의 회사들이 찾아오고 밀려도 다시 앞섰고 모두가 위기라 할 때 정면으로 이겨냈고 지금은 세계의 큰 손들까지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회사. 이게 우리가 주주로 들고 있는 삼성전자예요. 물론 이게 내일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그런 회사라는 걸 떠올리시면 작은 출렁임에 마음까지 휩쓸리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숫자 너머에 있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자료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잇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 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지면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음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이제 막 관심 갖기 시작한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인지 떠올리며 마음 편히 쉬셨으면 해요. 그날그날의 시세는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하루 마무리하실 때 이 채널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얘기, 이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조금 더 깊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